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보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학하면은 성공하는 사주와 유학하면은 망하는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학은 더 이상 단순한 교육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아이비리그나 미국, 영국의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4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5억 원, 많게는 10억 원에 이릅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보낸다면은 경제적으로 훨씬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 여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유학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여전히 성적, 영어 실력, 에세이, 스펙 같은 눈에 보이는 요소들만 점검합니다. 명리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들어갈 수 있느냐만 확인하는 것이지 끝까지 버티고 성공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를 점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학의 성패는 아이의 지능이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 해외라는 환경과 맞는지, 통제 없는 자유를 감당할 내적 구조가 있는지, 그리고 타지에서의 고독과 압박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사주 명리에서 말하는 유학의 성공 여부는 외국에 가는 운이 있는가가 아니라 유학이라는 큰 이동이 그 아이에게 길하게 작동하는 구조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마가 있으면 유학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마는 단지 이동과 변화를 뜻할 뿐입니다. 역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함께 붙어 있는 십성과 전체 구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공하는 아이들의 역마는 인성이나 관성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동이 곧 학문으로 이어지고 낯선 환경에서도 목표와 규율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한국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더 집중력이 살아나고 외로움을 사색과 공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 역마가 재성이나 식상 쪽으로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의 목적이 공부가 아니라 소비와 유흥으로 바뀌고 자유를 자기 관리가 아닌 자극축으로 써버립니다. 특히 제극인 구조에서는 부모가 보내준 돈이 학문을 돕는 자원이 아니라 아이를 무너뜨리는 독이 되기 쉽습니다. 유학 실패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관성입니다. 관성은 직업운이 아니라 자기 통제력과 규범의식을 뜻합니다. 관성이 약하거나 없는 아이는 외부 통제가 있을 때는 그럭저럭 버티지만 통제가 사라지는 순간 기준이 무너집니다. 한국에서는 부모와 학교, 사회 규범이 관성을 대신해 주지만 해외에서는 이 장치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때 무관사주의 아이는 자유를 기회로 쓰지 못하고 방종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여기에 신약사주가 겹치면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일간이 약한 아이는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언어 스트레스, 문화 충격, 고립감이 누적되면 멘탈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인성까지 약하면 우울과 회피로 이어지고 비겁까지 약하면 또래 압력에 쉽게 휩쓸립니다. 이런 아이에게 유학의 성패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구조의 문제입니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이 큰 경우에 아이가 제다신약 구조를 갖고 있다면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형입니다. 돈은 많은데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사주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파티나 카진에 발을 들였다가 점점 소비가 반복되고 학업에서 멀어지며 결국 거짓말과 금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돈을 넉넉히 주면 아이가 편할 것이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신적인 문제 역시 사주에서 어느 정도 징후가 보입니다. 화기가 지나치게 강하면 충동성과 중독 성향이 커지고 수기가 지나치게 강하면 우울과 고립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후와 문화까지 맞지 않는 지역으로 가면 문제는 단기간에 폭발합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조후가 무너진 상태에서 환경 자극을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유학생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성이 용신이거나 인성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아이들은 타지에서 고독을 견디림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소비나 자극으로 풀지 않고 공부와 몰입으로 전환합니다. 여기에 관성이 인성을 돕는 관인 인상생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면 유혹이 와도 스스로 선을 긋습니다.
부모가 보지 않아도 자기 안에 CCTV가 켜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또한 원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학 시점의 대운입니다. 공부와 자격으로 흐르는 운에 떠나면 유학은 성과로 이어지지만 식상이나 재성 운에 떠나면 공부는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 사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사주와의 관계, 특히 재성과 관성의 작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모의 과잉 통제나 방임이 아이의 운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유학 초기 1, 2년의 세운에서 충이나 형이 강하게 작동하면 적응 실패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사주가 좋아도 관리가 없으면 실패하고 사주가 약해도 관리가 있으면 성공합니다. 또한 아이에게 잘 맞는 방향과 대륙도 사주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주 명리는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 위험해지고 어떤 조건에서 살아나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현실적인 설명서입니다. 유학은 아이 인생에서 가장 큰 환경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 변화가 날개가 될지 추락의 시작이 될지는 사주 구조와 시기 그리고 부모가 설계한 관리 전략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유학 보내기 전에 유학이 아이의 전체 인생의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